몸에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와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면 또 긍정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머피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징크스에 대해서 그 일이 또 일어날 것만 같으면 또 마침 또 그 일이 일어나서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우리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일마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심장마비가 월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기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크리스마스 직후가 바로 크리스마스 전보다 훨씬 사망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기대, 긍정적인 기대가 바로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노화에 대해서도 내가 늙고 있구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7년 이상 수명이 더 길다라는 이야기를 예일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세에서 100세 이 사람들의 이 생활 환경을 한 30년 이전으로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 30년이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집에 있는 모습, 또 유행하는 그런 물건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15년이 더 젊다라는 신체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30년 후로 현재의 시점으로 되돌려 놓으니까 하루만 해도 이 몸의 신체 지수가 15년 늙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환경, 심리, 이런 것들이 바로 질병 그리고 수명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 기자인 엘리자베스 코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리, 기대 심리, 또 행복한 마음 상태, 이런 또 불안 상태, 이런 것들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요.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통증을 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 사랑에 빠진 이 파트너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 MRI 사진을 관찰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정도를 보니까 무려 36%에서 44%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통증을 또 일부러 주고 진통제 효과를 봤을 때 실제 진통제 효과가 주는 게 30에서 50% 효과를 보였으니까요. 이 약물로 치료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과 행복한 그 사진을 보는 것과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약은 다 한 면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죠. 진통제의 부작용인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불편한 증상들은 없으면서 그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기대,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부작용 없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주사, 수술, 약물로 그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을 많이 생각하기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 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즐거운 생활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질병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몸에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와서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 사실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우리가 살아가 있는 환경과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깨뜨리게 하는 5가지 요인은,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 만연한 화학 물질, 살충제나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일어나서 또 저녁까지
만나는 그런 물질들을 살펴보면 뭐 샴푸하고 세정제를 쓰고 또 몸에 옷도 또 여러 세제를 쓰게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양한 이제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고 벌레를 죽일 때도 이런 성분들을 화학 성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이 만연한 화학 물질들이 이 암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 화학물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또 문제가 되겠죠. 다양한 가공식품, 첨가물로 뒤범벅된 음식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가공식품의 또 대표로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는 사실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음식들인 거죠. 이 패스트푸드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질병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였는데요. 이 미국이 패스트푸드를 또 다양한 전 세계로 또 공급을 또 시켰잖아요. 이렇게 한 나라에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면 질병도 같이 들어가고 또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선택하는 약물인데요.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약이라는 것은 한면은 반드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이 없는 것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약은 한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반드시 그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약은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절대 예방도 아니고 또 치료제도 아니고 단지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는 또 이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또 몸이 다른 곳에 또 통증과 고통이 오기도 하고 몸 전체의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기계 여러 이 몸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생활 속 방사선 또 의료용 방사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전자제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가 없고 또 거의 핸드폰을 우리는 거의 우리 몸에 늘 붙이고 살잖아요. 핸드폰을 통한 방사선 또 그로 인한 세포의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플 때 진단을 받는 방사선이나 CT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쨌든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성분들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포의 DNA의 변성과 또 유전자 돌연변이, 활성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 질병과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신적으로 일단 불안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면역계의 이상이 오게 되는 거죠. 하루에도 정상인들도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늘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암세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굉장히 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몸의 면역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죠. 스트레스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